자, 이분을 보고만 있어도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T트렌드 이경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아이템을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 아이템. 네, 첫 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엔 예전에 처음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하실 때 네. 신문사나 이런데 이력서를 써보신 적 있으시죠? 썼죠. 네. 본인의 능력을 다 거기에 나의 재능을 다 담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은 없었나요? 이 작은 공간 안에 나의 인생을 다 담아낸다는 게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죠. 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서비스입니다. 네, 뒤에 스모라는 게요. 네. 일본 씨름 스모 선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스모에 스모를 따온 서비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마인드 스모, 마음을 씨름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서비스가 그 특정 업체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션을 던져주게 되고요. 네. 이 미션과 이렇게 씨름을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해결하고 이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스모라는 이런 그렇군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하필이면 또 스모라고 했대요. 마인드 씨름도 있을 씨름 텐데요. 이렇게 네,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예. 자, 어떤 내용이죠? 대학생들이 이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요. 그 특정 기업들이 미션 같은 이제 퀘스천을 남기고 그 퀘스천에 대한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이제 상금을 받게 되고요. 아이디어가 많고 특정한 이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네. 취업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인 거죠. 어떻게 보여준다는 겁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소셜 그래프 검색을 어떻게 더 활발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냐. 기저귀 같은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는 어떻게 부모들이 아기가 이제 기저귀를 갈 타이밍이 언제인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이제 창의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필요한 회사가 직접 자신들의 사이트에 이걸 하면 되잖아요. 네. 굳이 이걸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유수 대학 학생들이 네.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채용 그런 채널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400개가 넘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IBM 이런 큰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스포티파이나 페이스북에 실제로 채용된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이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인재를 채용한다라는 거 말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아이디어에 대한 이제 그 저작권이나 이런 권리가 회사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학생에게 가는 게 아니고 상금을 획득을 하지만 이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는 회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장점인데 네. 이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나의 아이디어를 그냥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럴 채용이 수도 되면 있는데, 좋은데 네. 채용은 안 되고 아이디어만 넘어간다는. 네, 그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상금 있기 아까 때문에 얼마라고 하셨죠? 50달러에서 150달러. 50달러 해봐야 한 5, 6만 원 되는데 굉장히 나쁜 서비스인데 생각해 보니까. 자, 농담이고요. 이력서, 단순히 이력서, 이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만 사람을 뽑았던 방식과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부분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택시 기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호출 서비스입니다. 현재 택시 기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콜택시, 네. 그 콜센터를 쓰는 서비스와 유사하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콜센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그러면 기존의 콜택시와 비교를 해서 일종의 그 승객 측면에서 어떤 장점 있습니까? 승객 입장에서는 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택시를 탈 경우에 어떠한 택시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기사들이 친절하신 분인지, 그렇죠. 아니면 난폭하게 운전을 하시는 맞아요. 분인지 알 수도 없고요. 차가 그런 정보들이 없어요. 네, 그런 정보를 이제 승객들이 나중에 이제 택시를 이용한 후에 평점을 별로 남기게 되고요. 그런 코멘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택시 기사 개인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그 기사마다 그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런 평가가 누적이 돼서 그 기사의
그 택시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 그렇네. 차에 대한 브랜드가 되고 굉장히 인기 있는 차가 생길 수도 있고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갈 수도 있는. 택시 기사 측면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저도 택시를 타고 지금 촬영을 왔는데요. 택시 기사분한테 여쭤봤어요. 아, 그래요? 야, 네. 이거 참 준비가 철저하시네. 승객을 이제 콜을 받아서 직접 갔더니 음. 급해서 그런지 다른 차를 타고 가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승객도 기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약간 좀 이제 비양심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 사람은 나쁜 승객이구나라고 네. 흔적이 남아서 콜이 들어오면 내 콜은 받지 않을 수가 있다. 네,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약간 전과가 남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전과가 남게 되는 거죠. 상당히. 자, 그럼 이 방식이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실행이 되나요? 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을 받게 되고요. 호출을 했을 때 승객 입장에서는 이제 몇 분 아니면 몇 초가 있으면 택시가 도착하는지가 보이고요. 지도에 그 본인이 호출한 택시가 오는 경로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뭐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뭐 국내에 와서 얼마나 이렇게 바가지 요금을 썼냐 안 썼냐 막 이런 거를 평가를 설문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친절했다. 뭐 이런 점이 불편했다라는 점이 이제 남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네요. 또 밤에 뭐 여성분들이 귀가를 할 때 그 호출된 택시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남아 있고 프로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안심 귀가 서비스까지 뭐 제공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참, 이 택시가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긍정적인 이제 어떤 평가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저 부정적인 평가도 있단 말이에요. 뭐 승차 거부라든지 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평가 기반 이런 게 맞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한번 이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 자, 오늘 두 가지 재밌는 아이템 소개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